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외로운 순간은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조차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한 번쯤은 오겠지 하며 기다리지만 정작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못 이겨 부모가 먼저 전화를 걸면 자식은 바쁘다며 짧게 끊거나 때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기도 하지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는 늘 눈치 보며 전화를 걸어야 하나. 이 허탈감이야말로 부모의 가슴을 가장 깊이 후벼 팝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는 효심이 없어. 연락 한 번 제대로 안 한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문제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똑똑한 부모님들은 예전처럼 왜 전화 안 하니? 너는 나 몰라주니 하며 먼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지혜로운 방식을 씁니다. 그 방식은 자식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으로 하여금 스스로 먼저 연락하게 만듭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자식이 결혼한 뒤 처음 몇 년간은 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늘 짧고 무미건조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먼저 전화를 하니까 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그 후로 부부는 먼저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절이나 필요할 때만 간단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안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요즘은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부모의 태도가 바뀌자 자식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순합니다. 부모가 항상 먼저 다가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는 절제와 여백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거리를 잘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는 숨이 막히고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 오히려 그리움이 생깁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자식의 마음을 세밀하게 읽는 것입니다. 자식이 바쁘고 지쳐 있을 때 부모가 먼저 전화를 하면 사랑이 아닌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가 먼저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침묵과 여백이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도 문제이고 너무 멀어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만드는 첫걸음은 먼저 전화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는 일상의 작은 장면에서 쉽게 드러납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이 결혼한 뒤 매일 저녁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몸은 괜찮니? 네 남편은 잘해주니? 처음에는 자식이 친절히 대답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어느 날 자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조금은 그냥 놔두세요. 사랑으로 건 전화였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간섭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반면 또 다른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이 부모는 자식이 결혼한 뒤 처음 몇 달은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절이나 특별한 날, 간단한 안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이 한 줄의 문자에 자식은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자식이 스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뭐 하세요? 부모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 때 자식은 부모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을 주고 싶다면 항상 채워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에는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한 발 물러설 때 자식은 부모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여백에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여백이 있어야 아름답듯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너무 꽉 붙잡으면 자식은 자유를 잃고 멀어지려 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상대의 입장을 바꾸어 보는 데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만의 삶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이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자식은 죄책감 없이 부모를 찾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적절히 물러서며 기다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신뢰를 받은 자식은 부모에게 더 자주 다가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모든 순간을 채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 비움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스스로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전화를 줄였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 먹었니? 일은 힘들지 않니? 차는 괜찮니? 처음에는 자식이 웃으며 받아주었지만 점점 통화가 짧아지고 나중에는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데 왜 이렇게 피하나? 마음속에 섭섭함이 쌓였지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한 지인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빠.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조금만 줄여봐. 아버지는 처음엔 못 믿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전화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자 오히려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보고 싶네요.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늘 먼저 채워주려 했던 게 자식을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나야 상대가 다가오는 법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적은 것도 관계를 망칩니다. 적당히 줄이고, 적당히 기다릴 때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부담을 주면 피하려 하고 자유를 주면 스스로 다가옵니다. 이 단순한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기다림과 비움입니다. 내가 채우지 않아야 상대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부모가 전화를 줄일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고 먼저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조급하게 먼저 전화를 하면 사랑이 부담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여유롭게 기다리면 그 사랑은 자식을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균형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이란 모든 덕목의 근본이다. 너무 많아도 해롭고, 너무 적어도 해롭다. 적당한 균형을 잡을 때, 비로소 관계가 오래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자식은 숨이 막히고, 반대로 완전히 무관심하면 자식은 버려졌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은 균형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 발달 이론에서 신뢰와 자율성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에게 신뢰만 주고 자율성을 빼앗으면 의존적인 어른이 되고, 자율성만 강조하고 신뢰를 주지 않으면 불안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전화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전화를 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이 먼저 전화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유를 원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전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은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느끼고, 그 자유 속에서 오히려 부모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상대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리듬이 아니라 자식의 리듬을 존중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유를 빼앗기면 사랑도 빼앗긴다고 느낀다. 부모가 자유를 주면 자식은 사랑을 느끼고, 부모가 집착하면 자식은 사랑을 부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어져야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는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부모가 조급히 먼저 전화하는 순간, 그 울타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침묵을 선택할 때, 자식은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숨 쉬고, 결국 먼저 부모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가리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는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로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너무 다가가면 오히려 상처가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순간이 많아지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먼저 전화하지 않는 절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난 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성실하게 받아주었지만 점점 대답이 짧아지고, 마지막에는 엄마나 바빠요라는 말로 통화가 끝나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전화를 멈췄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없으세요?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이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멀어졌을 뿐인데 아이 마음이 스스로 내 쪽으로 다가오는구나.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거리를 유지하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된 사랑이 더 오래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공간을 원합니다. 부모가 그 공간을 인정해 줄 때,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안식처로 바라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상대가 먼저 다가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상대는 나의 빈자리를 느끼고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리움이 생기면
자식은 먼저 부모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이고 싶어 하면서도 결국 누군가를 찾는다. 부모가 침묵을 선택할 때 자식은 결국 부모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전화를 걸지 않는 용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배려입니다. 그 배려는 결국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정을 더욱 화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전화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자식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혹은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 때문에 매번 먼저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독립 속에서 자란다.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적절한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늘 먼저 전화를 걸면 부모 스스로 자식에게 기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내가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 짓눌리게 됩니다. 부담은 결국 피로로 바뀌고 피로는 거리감을 낳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먼저 전화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충실히 살아갈 때 자식은 부모를 힘든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존재로 바라봅니다. 언제든 의지할 수 있지만 항상 기대고 있지는 않은 부모. 이런 부모를 자식은 존경합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기대지 않고 서 있는 힘입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를 더 가까이 느낍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부담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에 덧붙은 무거운 책임감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침묵으로 여백을 줄 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쉬운 방법은 내 삶을 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즐기며 내 일상을 풍요롭게 가꿀 때 자식은 부모를 안심하며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미국의 가족 치료학자 보웨는 가족 간에도 가장 건강한 관계는 분화된 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서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된 관계. 부모가 자기 삶을 충실히 살아갈수록 그 연결은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먼저 전화하지 않는 용기는 결국 부모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을 풍요롭게 살 때 자식은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왜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 지혜가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내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예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부모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경험이 보여줍니다. 부모가 침묵할 때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존재를 더 크게 느낀다는 사실을요. 비워주면 채워지고 멈추면 다가오는 것이 인간관계의 묘리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거리를 잘 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적당한 거리만큼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을 보는 법은 누구나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전화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백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침묵할 때 상대가 먼저 다가옵니다. 부모가 먼저 전화하지 않을 때 자식은 스스로 그리움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연락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가장 귀한 것은 지나치지 않음이다. 사랑도, 말도, 관심도 적당해야 오래갑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선택이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존경하게 만들고 가정을 더 화목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기를 들기 전 이 순간 내가 기다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